안녕하세요. 피부과 60대 닥터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치료는 진화한다. 치료 방법은 자꾸자꾸 좋아진다. 치료는 개발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해 드리려고 영상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 현대의료는 안 된다. 뭐 앞으로 치료법이 개발돼야 된다. 그런 치료법들이 나오면 일반인들이 실제 치료에 이용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면 막 한 5년, 10년은 지나야지 이제 일반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 방법이 정형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치료를 받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제 한번 언급이 되기 시작해서 치료법이 일반인들한테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예뻐지고 상처가 좋아지고 이런 치료 방법들은 흔히 말하는 어떤 미용의 외관상 미용의 치료라서 보편적인 치료화돼서 일반인들한테 도달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왜? 그런 치료법이 나오더라도 이런 치료법은 특허나 이런 게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치료법을 찾아냈던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공개를 한다고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공개를 해서 자기가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막 그 치료법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허가 안 걸리니까 자기한테 큰 메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막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치료 잘하는 선생님들이 막 자기 치료법을 막 어디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막 숨기고, 물론 막 숨기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그 치료법을 막 알려주곤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뭐 현실이기도 한데,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괜찮은 결과를 낸다는 거를 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물이잖아요. 그거를 남들한테 공개해 주기가 싫은 거죠. 왜?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고, 치료는 진화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닥터성은 옛날 치료법이랑 지금 치료법이 과연 같을까, 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치료를 받아서 막 큰 치료 효과가 없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치료를 받아서 좋아졌던 막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내만 치료 효과가 없었던 건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걱정할 수도 있고, 왜 그때는 나를 잘 치료하지 못했지, 한번 의구심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번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료법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지를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법 진화의 계기. 치료가 자꾸 발전하게 되는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개원가, 이제 병원을, 작은 동네 병원을 오픈해서 하는 이렇게 개원 의사를 기준으로 이런 계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치료법이 진화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홍조나 모공이나 뭐 흉터 치료를 잘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물론 잘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 우리 병원 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비슷한 병변의 환자들이 왔는데 결과값이 좀 다르단 말이죠. 물론 피부 재생력도 다르고 관리 능력도 다르고 뭐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년마다 이렇게 컴플레인, 효과가 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2명에서 5명 정도예요.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우리 병원에 1년에 오는 신한 숫자를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5%? 번호는 워낙 적은 숫자를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0.5% 정도, 0.3%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막 대놓고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 이외에 실제로 자기도 불만이지만 병원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조용히 지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의 2배수, 4명에서 10명 정도라고 보면 우리 병원의 기준으로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시술을 했을 때는 1000명을 했을 때 10명 미만이 컴플레인을 하면 제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내가 시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술을 받은 분들이 집에서 관리 능력이나 뭔가 잘못했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뭐 다른 걸 자꾸 따라한다거나 자기만의 마이웨이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막 이런 문제로 그런 게 생겼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물론 지금도 뭐 약간 치료 결과물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몇 가지가 나타나요. 뭐 지방흡수 억제제 하는 비만 치료약 같은 걸 먹고 있었다. 몸무게 감량을 짧은 시간에 많이 했다. 뭐 음주를 정기적으로 했다. 잠을 정기적으로 안 잤다. 가로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치료 결과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는데도 나빠지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서 정말 치료가 어려운 사람을 제가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한 비율로 1년마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은 안 됐을까? 왜 그 사람은 남들만큼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은 걸까? 계속 생각을 해요. 왜? 저는 비용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결과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정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집에서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편차에 의해서 생긴 문제값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어떤 애는 집에 가서 더 복습도 열심히 하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해서 똑같은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90점, 100점이 나오는데 어떤 친구는 집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냥 강의만 듣고 치워. 그런 사람은 뭐 50점, 60점 나오겠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같은 수업에 대해서 이 수업이 별로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수업은 너무나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도 치료법도 큰 차이가 없어요. 집에서 관리를 잘하고 하라고 한 걸 잘 따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처음에 그런 걱정과 달리 막상 그런 치료를 시작하면 그런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나중에 막 레이저 책임으로 몰아가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은 치료 결과가 더 나쁠까?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치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래, 거기에서 이런 테크닉을 써볼까? 열 전달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뭔가 표면의 변화를 좀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결과를 뽑아낼 방법이 없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다. 이 치료법에 이거를 살짝 변형을 주면 확실히 결과값이 올라갈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 약한 에너지로 그런 치료법을 트라이를 해요. 그러면 실제 결과값이 확 올라가요. 결과값이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안 그렇다는 사람들도 다 그걸 적용해요. 그러면 결과값이 쭉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그게 정형화된 치료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치료법을 개발하다 보면 지금 제가 병원을 2017년 3월 8일날 개원을 했는데 지금 그때 치료법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홍조는 한 4단계, 5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모공은 한 7단계, 8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흉터는 홍조, 모공을 합친 것만큼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기미는 한 5단계, 6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초기에 치료하셨던 분들보다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치료법이 바뀌면서 시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장비가 더 추가되면서 비용이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후발에 하는 사람들은 치료 비용을 더 크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초기에 치료하셨던 분들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태가 더 나빠졌겠죠. 그럼 나중에 치료할 때는 치료가 횟수가 더 많이 요구되고 치료가 더 어려워졌겠죠. 물론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진화돼서 굉장히 높은 레벨에 올라간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뭐 막 몇 달 동안 그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 전 그 생각만 해요. 뭐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샤워할 때도 생각하고, 그 사람은 왜 결과가 안 나올까를 하루 종일 생각해. 하루 종일. 그래야지 뭔가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또 하나 나오면 또 치료법이 진화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그런 컴플레인 하는 환자분이 한 명도 없을 때가 돼야지 그 치료의 진화는 멈추겠죠.
하지만 지금도 거의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결과값이 좋게 나오는데 앞으로 치료법은 더 진화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장비도 더 많이 살 거고요. 조금의 여유라도 되면 다 레이저 장비를 사자 마인드걸랑요. 왜? 최종적인 결과값을 만드는 게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 다른 선생님들이 못한 결과물을 내가 만들 때 이 환자분이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결과값을 못 얻어가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결과값을 만들어 줄 때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다 눈 감고 죽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좀 더 뭔가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의 욕심이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치료법은 계속 진화한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지금 치료법은 병원 초기의 치료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화된 상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에 약간 실망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안하고 지금은 그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치료법이라는 거. 그 베이스를 가지고 가지만 그 베이스에 멈춰 있으면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결과물들을 보면 많이 좋아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닥터성을 믿고 본원에 다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치료는 더 좋은 결과, 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서 제가 노력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녹음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